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22.1도, 무주 19.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29도, 군산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로 짬뽕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음식점들이 입점을 미루면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군산 근대 역사 유적지구 근처에 지정된 짬뽕 거리입니다. 공모를 통해 특화 거리에 입점할 음식점 12곳도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가게들은 오는 11월까지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짬뽕 특화 거리에 문을 연 가게는 3곳으로 추가 입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화 거리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임대료마저 올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집이 별로 없고 여기다 또 중국집으로 이 거실을 하면 또 그런 또 인테리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시다시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국 음식점들의 입점이 늦어지면서 간판과 도시가스 설치 그리고 홍보 등 약속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먼저 문을 연 음식점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지금 현재 맷집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광고를 해주시던지 지금은 다 노트북 들고 막 젊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군산시는 임대료와 보수 비용은 사적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경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리모델링비나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에요.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짬뽕 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임실치즈 농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훈연치즈 생산을 추진합니다. 수입산이 밀고 들어오면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유제품 시장에서 임실치즈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준공한 임실치즈농협 제2공장. 치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썹 기준과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국내 치즈 산업은 수입산 유제품과 힘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실치즈농협은 이 위기를 치즈에 향을 입히는 훈연치즈를 생산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훈연치즈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 유통기간이 길고 간편 조리식 등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훈연치즈 시장을 수입치즈가 독점하고 있으나 우리 임실치즈농협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하면 새로운 국산치즈 소비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치즈농협은 21억 원을 투입해 훈연치즈 생산 라인을 갖춰 내년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100억 원의 매출과 함께 임실 낙농가들의 원유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맛 좋은 국산 훈연치즈를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되며 낙농가의 원유 소비 촉진과 임실 치즈 산업 외연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도전하는 훈연치즈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임실치즈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년 4.15 총선에 어떤 입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속기획, 그 마지막 순서로 정읍고창 선거구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살펴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에서는 3명, 자유한국당에서는 1명이 현역 야당 의원을 겨냥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선 입지자 가운데 가장 젊은 30대 고종륜 변호사는 민변 회원으로 도당 농어민위원회 법률자문위원입니다.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 부위원장으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인 권희철 씨도 바닥을 훑고 있고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거쳐 행정 1부시장으로 공직을 마친 윤준병 씨도 고향에 내려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도로공사 사회이사를 지낸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이 지역 조직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내리 3선을 한 유성엽 대표가 4선 도전에 나섭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에 나서고 대통령 정무수석과 3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도 젠걸음으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헌정특위위원장 정책특보인 정상무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소속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장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감사를 지낸 강동원 전 의원,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예결특위에 들어간 이용호 의원이 바닥을 다지며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는 유성엽 의원과 친구인 윤준병 전 서울부시장의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거리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과 강동원 전 의원이 정계 개편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제3지대 신당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의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창에서는 다음 달에 세계 발효 소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달 중순부터는 춘향 테마파크와 항공우주 천문대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고기 디핑 소스와 무침 소스, 비빔 소스 등 순창 소스 3종 세트를 선보이고 소스를 활용한 쿠킹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완주군이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5팀을 선발해 창업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상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세척과 건조기 아이디어를 낸 주식회사 유락이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동물 미등록과 외출 때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한정치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신당이 언제쯤 가시화할지 주목됩니다. 대한정치연대는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쯤 일부 참여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정치의 기반인 호남권에서조차 제3지대 신당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고 조국 청문회 국면 속에 다른 이슈들은 묻혀서 제3지대 신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도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라가명 복원공사가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전라가명 복원공사는 선화당과 관풍각, 내화 등 조선시대 7개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주부성 복원과 조선왕조 의대문화 재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동물원에는 관악호와 라마를 위한 방사장인 초식동물의 숲이 완공됐습니다. 앞서 전주동물원에는 생태공간을 갖춘 물새장과 사자사, 곰사 등이 신축됐고 앞으로 원숭이사와 시베리아 호랑이사 등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내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모집 정원이 전주는 줄고 군산과 익산은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한 결과 전주의 모집 정원은 23개 학교에 6,021명으로 1년 전보다 223명 줄었습니다. 반면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군산과 익산은 각각 170명과 150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이후 모집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까지 전주의 역사가 담긴 출판물과 인쇄물을 찾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거 전주 책방거리에서 발간한 서적료와 전주를 뿌리로 하는 신문과 잡지 자료, 책과 관련한 전주 배경 사진 등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